어, 태스크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다르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인공신경망 구조인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CNN은 사실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모사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해보자라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시각에 대한 그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는데요. 1900년대 초에 동물에는 인간에는 그 광수용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센싱한 빛의 강도를 화학 신호로 바꿔서 수평세포, 양극세포에 전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1960년도에 고양이의 시각 반응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그 엣지의 방향, 즉 인식하는 그 물체의 그 테두리의 그 방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뉴런들이 정해져 있고, 같은 방향, 즉 위쪽 방향을 인식하는 이런 수평선을 인식하는 그 뉴런은 또 같은 그 세포 내에서 같은 열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과 인간이 그 시각이 동물과 인간의 그 시각이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착안해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처음 제안이 된 것이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까지는 크게 그 빛을 보지 못하다 1998년도에 레쿤이 필기 숫자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그런 그 손글씨 있잖아요. 그 손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을 얻은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수표 인식기에 활용이 되었던 역사가 있고요. 네. 구조는 거기 그 필기 인식에 사용됐던 인공신경망 구조와 그 관련 연구 결과는 이 논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후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다 정교하고 크고 복잡하게 그 구성을 해왔고, 그 최근에서는 거의 인간의 시각 능력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어떤 인식 능력을 갖는 그런 인공신경망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MLP로도 충분히 그 숫자나 이런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MLP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일자로 쭉쭉 펴서 벡터 형태로 입력을 해서 그 벡터의 가중치를 곱해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지라는 것은 그 국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눈이 있는 부분에는 그 주로 검정색들이 많을 것이고, 뭐 흰색이 있는 부분에는 주로 흰색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소적인 특징을 MLP는 반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 벡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웨이트 개수들도 훨씬 더 많아지죠. 따라서 학습이 매우 느리고 과잉 적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손바닥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도 얘는 손바닥이고, 이렇게 뒤집어도 얘는 손바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MLP 관점에서는 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와 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완전히 다른 인풋 데이터로서 인식을 하고 결과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 그 구조가 제안이 되었는데, 이 기본적인 철학은 이미지 데이터의 국소적인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녀석을 여러 겹 쌓으면서 각 층마다 이 이미지의 어떤 그 아주 고유한 그런 특징들이 잘 캡처가 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 구조를 갖는 데이터에 적합하고요. 특징 추출과 분류 이 두 단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공신경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그런 기본적인 계산 단위는 커널이라는 건데요. 그 커널을 도입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CNN은 컨볼루션층이라는 것과 그 이미지의 특징을 조합해내는 컨볼루션층과 그 다음에 거기서 대표값을 뽑아내는 풀링층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을 그 마지막에 정보를 조합하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여기서 이제 3은 채널인데요. 우리 흑백 사진에서는 하나의 채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밝기만 표현하면 됐었으니까요. 근데 칼라 사진 경우에는 RGB 세 개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는 R 채널, 두 번째는 뭐 G 채널, 세 번째는 B 채널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로 보내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로 보내고 풀링을 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로 보내고 맥스 다시 풀링을 하고 얘네들의 정보들을 모두 이렇게 조합하는 식으로 해서 인공신경망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컨볼루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컨볼루션은 뭐냐면 이 특징,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템플릿,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우리가 3x3 커널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 있어요. 이 3x 그 9개의 격자를 갖는 이 일종의 기준 템플릿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얘를 원래 이미지에 이렇게 덧댑니다. 덧대고 나서 여기에서 그 각각의 그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내적을 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곱하고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곱하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하나의 값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한 칸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로 이런 커널, 수평 엣지 커널이라는 것을 이 이미지에다 적용을 하면요, 이 오른쪽처럼 이그 그 평행선들을 주로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직 엣지 커널이라는 것을 이 예시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그 한 칸 한 칸 옮기면서 계산을 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수직 방향의 특성들이 잘 뽑혀져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커널의 특징은 뭐냐면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적용을 하고요. 즉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서 여기서 첫 번째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적용 커널 맵을 이용해서 커널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은 이 커널을 한 칸 옆으로 움직여서 또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커널의 가중치, 커널 행렬 안에 숫자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숫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 고정된 값을 가지고서는 이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 자체 그 원본 영상과 같은 크기의 특징 맵을 만들 수 있고요. 원본 이미지 자체의 연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MLP의 경우에 어땠죠? MLP의 경우에는 2차원 그 픽셀 데이터를 1차원으로 쫙 펴서 가중치들을 곱해서 더했잖아요. 근데 이 CNN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 자체에 이 커널 매트릭스를 적용을 합니다. 즉 얘를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지 않고 이 자체에 적용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연산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 0.3, 0.4, 0.3이라는 커널을 적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 1 곱하기 0.3, 20 곱하기 0.4, 2 곱하기 0.3을 해서 이 파란색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래에 있는 8.9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를 또 한 칸 옮겨서 뭐 5 곱하기 뭐 0.3, 1 곱하기 0.4, 20 곱하기 0.3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왼쪽에 있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결과값을 우리가 피처맵 혹은 특징맵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커널을 대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을 곱해서 다 더해서 이 피처맵을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첫 번째에서 보면 그럼 첫 번째 여기 3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사실 커널을 전체를 덧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에 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양 끝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0이 없을 때는 이 커널을 적용을 해서 나온 피처 맵이 크기가 줄어들지만 이 덧댐으로써 커널 덧대고 거기서부터 이 그 틀을 이동시킴으로써 피처 맵의 크기와 원래 입력된 데이터의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바이아스라는 것을 편향을 더해줬듯이 여기서도 이 덧댄 커널과 원래 데이터 사이에 연산을 한 다음에 어떤 숫자를 더해줌으로써 그 편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229, 229, 229에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0, 1이라는 커널을 덧대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0, 9 곱하기 1 쭉 해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2라는 숫자를 더함으로써 편향을 적용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모든 노드가 동일한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중치가 공유되고 매개 변수가 3개밖에 없죠. 이 3개의 커널, 이 3개짜리 커널을 사용하면요. 근데 이 완전 연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개의 숫자만으로 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3개의 웨이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커널을 쓰느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이미지의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왼쪽 같은 커널을 쓰면 수직 방향 경계선을 잘 찾아내고 오른쪽과 같은 커널을 쓰면 수평 방향 경계선을 잘 찾아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널만 사용하면 이제 그 특징들이 골고루 뽑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여러 개의 커널을 쓰는데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면 1번 커널을 사용해서는 이런 특징을 뽑아내고 2번 커널을 사용해서는 이런 특징을 뽑아내고 3번 커널을 사용해서는 뭐 이런 특징을 뽑아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이 커널을 활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의 특징은 바로 학습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피처 러닝이라는 건데요. 이 커널을 우리 마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웨이트를 우리가 굳이 정해주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게 하잖아요. 이 CNN을 사용한 인공지능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널에 그 들어있는 그런 값들, 우리가 어떤 값을 곱하고 더할지를 태스크를 보고 얘네들이 자동으로 찾아내게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커널 숫자만 적당히 지정을 해주면 그 커널 숫자에 맞게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미지의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커널의 그 가중치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역시도 MLP와 같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 커널을 사용한 연산은 사실 MLP 연산의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중치가 공유돼 있을 뿐이지 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커널을 사용함으로써 또 얻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어떻죠? 우리가 커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나 여기 있는 물체나 같은 형태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보폭, 우리가 커널을 한 칸씩 이동해도 되지만 뭐 두 칸씩 이동해도 되고 세 칸씩 이동해도 돼요. 그런데 그 보폭을 크게 하면 뭔가 그
저 이미지에 대한 정교한 정보들은 뽑아낼 수 없겠지만 좀 더 그 러프한 정보들, 큰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RGB 세 개의 채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철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에 대한 커널, G에 대한 커널, B에 대한 커널을 따로따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R에 대한 커널이 있고 G에 대한 커널이 있고 B에 대한 커널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나온 결과가 있고 또 얘네들을 뭐 다 더한다든지 뭐 아니면 얘네들을 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 이렇게 RGB 채널에 이만한 크기에 있었던 데이터를 이렇게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 또 일반적으로는 그 K개 그 K개 채널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K 곱하기 H by H라는 커널을 써서 이런 특징 맵을 뽑아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커널을 단순히 많이 쓰기만 하면 특징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풀링인데요. 이 풀링은 뭐냐면 이 공간적 해상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커널을 적용을 함으로써 또 다른 행렬들이 나오는데 그 행렬 중에서 우리가 뭐 제일 큰 값만 취하겠다 하면 2x2 행렬이 뭐 1차원 실수로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커널을 적용한 다음에 얻은 피처 맵에서 가장 큰 값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이 피처 맵에 대해서 뭐 평균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을 취한다든가 하는 게 풀링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링은 뭐냐면 그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제 요약 통계라는 좀 더 러프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가중치와 같은 매개 변수가 없죠. 그 맥스를 뽑는다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제일 큰 걸 뽑는 거니까요. 에버리지도 그냥 평균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 맵의 개수 우리가 K개의 커널을 쓰고 K개의 피처 맵을 얻었다면 거기 K개의 피처 맵에 대해서 각각의 풀링을 적용을 해도 여전히 K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이동에 둔감하기 때문에 물체 인식이나 영상 검색 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CNN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CNN은 이런 빌딩 블록들을 여러 개 이어붙여 깊은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여러 개 씀으로써 이제 여러 개의 특징 맵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컨볼루션 층,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풀링 층. 그래서 이 구조가 반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커널을 이렇게 여러 개 씁니다. K개의 그 피처를 갖는 H by H 커널을 여러 개 쓰는데 이 각각에 다 다른 가중치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쭉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이 사용하는 커널의 개수만큼 이 피처 맵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데 각각의 이 텐서의 원소에 적용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여기에 뭐 또 숫자들이 이렇게 쭉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사이즈를 정해서 거기서 뭐 대표값을 뽑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크기를 줄인다던가 뭐 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반복이 되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CN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CNN 사례인데요. 그 레넷 아까 수표 손글씨 인식 태스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제 레쿤의 레네 5라는 아키텍처는 컨볼루션 이렇게 5개의 층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120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연결을 시켜서 10개의 아웃풋을 내어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여러 종류의 커널을 사용해서 특징 맵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고 또 여러 개의 커널을 사용해서 특징을 많이 뽑고 뭐 풀링 같은 걸 통해서 뭐 그 사이즈를 줄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작은 벡터 그 1차원 벡터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초창기 모델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의 아주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고요.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정리하면 이제 특징 추출에서 그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에 분류하는 것까지 엔드 투 엔드로 얘가 다 수행할 수 있는, 즉 MLP와 그 이미지 특징에 특화된 어떤 구조를 같이 이렇게 머지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드린 레넷이라는 구조는 이렇게 컨볼루션 풀링 등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에 분류를 할 수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부분을 달아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동시에 분류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컨볼루션 신경망이 유독 MLP나 이런 다른 그 인공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던 이유는 굳이 우리가 뭐 이미지 추출부터 특징까지 따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뭐 특징을 더 열심히 하든 분류를 더 열심히 하든 나는 잘 모르겠고 분류만 그냥 잘하게 만들어줘 하면 얘가 알아서 이 커널의 그 웨이 파라미터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신경망 깊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깊이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깊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이미지의 어떤 디테일한 특징들을 뽑아내는 것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미지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죠. 여기서 맨 왼쪽에 보시면 32x32 차원의 이 텐서가 있는데 이미지를 표현하겠죠. 이 텐서의 커널을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얘를 굳이 784차원짜리 벡터로 쫙 펴서가 아니라 여기에 바로 커널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피처 맵을 만들고 그 이미지의 특징들을 뽑아내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CNN을 그러면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레네5를 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를 뒤에 붙일 거고요. 그 MLP 혹은 그 퍼셉트론 예제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쉐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8x 28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그래서 6만 장의 이미지를 28x 28 크기의 이미지를 6만 장을 가지고 있고 얘를 요런 텐서로 입력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작은 상자들이 6만 장 쌓여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뭐 플래튼 댄스와 같은 함수들을 불러와서 쓸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리쉐입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리쉐입을 합니다. 우리 만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코드의 자세한 내용은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얘가 어떤 플로우로 진행됐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그대로 그 구글 콜랩이나 이런 데 입력해 보시면서 그 실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네, 별거 없습니다. 이 CNN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컨볼루션 층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네, 그 5x5짜리 필터를 쓸 거고, 뭐 채널을 6개 쓸 거고, 액티베이션은 뭘 쓸 거고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이런 쉐입을 받아서 이제 이 커널을 쫙 돌리는 거죠. 그러면 6개 피처 맵을 6개 쓰기 때문에 6개로 이렇게 뻥튀기가 되죠. 그런 다음에 16개 필터를 쓰고 그다음에 5x5짜리 커널을 쓰고 뭐 패딩은 원래 거와 유지되도록 알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똑같이 쓰고요. 그러면 요 라인에 의해서 요 과정이 풀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컨볼루션이 이제 요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요렇게 그 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붙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을 이렇게 쭉 일자로 피고 댄스 84라는 건 뭐냐면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을 이런 식으로 붙이고 마지막에 우리 소프트맥스 1에 해당하는 확률, 2에 해당하는 확률, 3에 해당하는 확률을 모두 다 내어주는 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초창기의 그 레쿤이 제안했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그 손글씨 데이터와 그 레이블, 그 손글씨 데이터의 레이블과 이 CNN으로 예측된 레이블의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게 되죠. 만장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학습은 6만 장의 테스트 데이터로 하고요. 성능 평가는 만장, 이 모델이 보지 못했던 만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그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에폭이라는 것은 이미지 6만 장의 이미지셋을 몇 번 보여줬냐는 건데, 그래서 테스트 6만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성능을 평가해 봤더니 정확도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를 해봤더니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스 함수, 얼마나 얘네들이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틀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틀리고 있느냐를 보면 뭐 그 틀리는 정도는 그 이미지 셋을 보여주는 횟수의 비례해서 이렇게 거의 반비례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우리가 사용했던 이 플랫폼이 텐서플로우인데, 어떤 모델을 쓸 것이냐, 어떤 레이어를 쓸 것이냐, 어떤 로스 함수를 쓸 것이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것이냐, 즉 로스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모델 클래스는 시퀀셜이라는 API를 사용하고, 그리고 펑셔널 API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 출력이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경우에 이제 주로 이런 펑셔널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어를 쓸 것이냐, 그래서 덴스를 쓸 것이냐, 컴브를 쓸 것이냐, 맥스를 쓸 것이냐는 이 레이어 클래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덴스는 별게 아니고 그 멀티레이어 풀리 커넥트 뉴럴 네트워크, 즉 ML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브 2D를 이용한 입력층 쌓기는 뭐 cnn.add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커널의 사이즈와 그 필터의 개수를 같이 넣어주면, 그 피처맵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x3을 기본 단위로 이미지를 쭉 훑고 지나갈 것이고, 나는 이걸 32개의 다른 그 커널들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onv2d의 이 API, 즉 얘네들을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이제 요렇고요. 네. 그래서 그 입력층 보시면 처음 입력층에만 이제 input shape 28x28 입력한다라는 것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 것들을 보고 그냥 이전 것들을 알아서 그냥 상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맥스플링 2D는 2x2를 기본 단위로 해서 최대값을 뭐 뽑아내겠다라는 거고, 그 플래트는 다차원의 구조를 갖는, 뭐 예를 들어 22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는 텐서가 있으면 얘를 사실 1차원으로 펴주는 게 중요한데, 걔를 플래튼이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줄 수 있고요. 완전히 풀고 난 다음에는 이제 MLP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덴스가 바로 이 MLP의 그 크기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덴스 128은 128개의 노드를 받겠다. 128개의 노드를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 덴스는 10개의 노드를 내어주겠다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그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자연 영상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뭐 이미지넷, 코코, 사이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이파 10이 굉장히 널리 쓰이는 그런 예제인데요. 10개의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스케일은 32x32, 그리고 칼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이 3개죠. 그래서 정확히는 3 곱하기 32 곱하기 32 차원을 갖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을 통해서 사이파 10의 인식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결국 뭘 하고 싶냐면, 비행기 사진을 넣었을 때 비행기가 나오고, 비행기라는 그 레이블이 나오고, 뭐
새를 넣었을 때는 새라는 레이블이 나오는 그런 분류기를 CNN을 통해서 구축하고 CNN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이제 사이파 10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즉 학습에 사용할 집합과 데이터와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엠리스트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쌓아서 그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 CNN 컴파일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데이터 불러오고 모델 지정하고 학습하고. 다만 여기서 배치를 얼마나 한 번에 모델에게 몇 개의 데이터셋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몇 번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매뉴얼리 다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알려지는 그런 대표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8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정확도와 정확률 그래프와의 손실함수 그래프를 CNN 사례 예제 때와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 우측의 에폭과 애큐러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이 데이터셋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폭 1은 한 번 봤다, 에폭 2는 5만 장을 2번 봤다, 에폭 5는 5만 장을 5번 봤다를 의미하는데, 그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트레이닝 에러도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애큐러시도 올라가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모델이 한 15번 정도만 이 데이터셋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로스가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렇게 애큐러시가 올라가고 로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스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모델이 학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사실 이 코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학습된 커널의 웨이트를 우리가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인공신경망 CNN에서 사용된 커널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를 이렇게 커널에 저장되어 있는 웨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히트맵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덧댐으로써 그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피처맵에서 찍히는 이미지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피처맵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32개, 뭐 64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피처맵에 대응되는 이런 이미지를 넣었을 때 찍히는 이미지를 보면 뭐 어떤 거는 윤곽을 주로 보고, 어떤 거는 뭐 배경을 주로 보고, 어떤 건 뭐 색깔을 주로 보고, 뭐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NN 소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CNN의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고 뭐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뭐 계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CNN의 철학이 무엇이고 MLP의 한계를 MLP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얘를 CNN이 어떻게 극복했다, 이 정도 플로우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